자, 이제 제 5편입니다. 주택법 볼게요.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주택법 보겠습니다. 주택법은요, 주택단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래서 개별주택은 말합니다. 주택단지급 때는 큰 어떤 단지만 얘기합니다. 주택법. 자, 그런 주택법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7문제가 나옵니다. 자, 총칙편에서 보시면 한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지의 건설편에서 한 또 2개에서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단지의 공급편에서도 한 2개에서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리모델링과 또 자금 상황 자체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법을 구성합니다. 자, 총칙에서 보시면 주택 단지죠. 주택, 인다주택. 그러면 주택법상의 주택이란 무엇이냐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의 구조상의 어떤 먼저 구분을 해본답니다. 항상 우리 이 법은요, 30호 이상 단지가 나올 때만 얘기합니다. 요 규모가 안 될 때는요, 안 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에 딱 들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규모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 주택이 단독주택이 첫 번째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지도 흔히들 많이 나옵니다. 단독도 좁은 의미의 협의의 단독주택도 나올 수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요. 다고 요 구분 징표는요, 건축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3계층 이하 또 주방 등을 갖추면 안 된다. 갖춰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또 차이점은 또 바닥이 33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동은 이제 아파트, 5계층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4계층 이하인데 660초가, 또 다시대 4계층 이하인데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자금에 따라서 또 분류가 또 되어진다. 자금이다. 돈줄입니다. 돈줄. 해서 보니까 국민주택이란 자금에 따른 구분도 있고요. 이것이 아닐 때, 이것이 아닌 것이 보시면 전부 다 민영주택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민영이 됩니다. 그러면요, 요 국민주택은 뭐냐랍니다. 일단은요, 요것은 주거 전용 공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다 랍니다. 그러면서 수도권도 아니고 시골 농촌 업 단위 면 단위에서는요, 보시면 100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자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금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이든 간에 주택 도시 기금으로 건설하거나 또는요, 국가의 재정으로 건설했다 하면 85 이하일 때 전부 다 여기 딱 포함됩니다. 자, 또 실제적인 외행상 돈은 투입 안 돼도 국가에서 지었다, 지방에서 지었다, 토지공사 아파트다, 지방공사 아파트다 할 때 보시면 85 이하일 때 전체가 다 국민주택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구분해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주택의 일종인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탄생이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한 개 세대 이렇게 분양 공급을 했지만 한 개 세대 실제 이용 방법 구분해서 설 수 있게 되어 있다 해가지고 한 개 세대 구분이 딱 되었는데 분양했는데 가운데 경계벽을 딱 칩니다. 경계벽 쳐가지고 연결문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 또는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를 갖추고 있다랍니다. 그러면서 각기 현관을 따로 두고 주방 부엌 시설을 딱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욕실 화장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택이 단지 안에 가득 차면 안 됩니다. 단지 전체 세대수입니다. 세대수에서 이런 주택 형태는 선착순에서 3분의 1까지만 건설할 수 있다랍니다. 또 단지 전체 주거 전용 공간 면적에서도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규모를 또 제한합니다. 하고요. 어떤 경우도 절대로 구분 소유, 구분 등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구분이 딱 되어서 영되어도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한 개, 세대 이렇게 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는 분들은 주민투표권도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임대 수익형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오른편입니다. 이 공동주택 가운데에서 또다시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 형태 생활주택, 도시 형태 생활주택도 있다. 이렇게 또 합니다. 이건요, 도시 형태니까 1, 2인 가구가 사는 소형 어떤 가구를 말합니다. 이것은 도시 지역에 많이 몰려있죠. 도시 지역에서만 이것이 건설이 가능하다라고요. 한 명, 두 명 사니까 평수가 크면 안 돼.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르죠. 85 이하 전용 국민주택 규모, 이것을 넘을 수 없게 규모가 또 제한받습니다. 자, 또 이런 단지가 너무 크면 안 돼. 300세대 미만이 되게 한다. 단지 수도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갖추면
이제 혜택을 또 줍니다. 원래 원칙은요, 한방구조인 원룸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요 조건을 갖추면 한방구조인 원룸형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 한방구조일 때도 너무 크면 안 돼. 85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5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또 상한선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30제곱미터 이상 50 이하가 될 때는 중간에 벽을 하나 쳐가지고 구분할 수 있게 두 개의 공간을 쓰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하층에는 설치를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지 형태의 다세대 주택과 단지 형태 연립도 나올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여기도 단지 형태 연립과 다세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이쪽은요, 세대별 면적과 단지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세대별 면적 85 이하, 또 단지 수의 제한 받습니다. 이렇게 제한 받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줍니다. 원래 원칙은요, 다세대집 4개층 이하지만 요 조건을 갖추어 지으면 한 층을 더 줘서 5개층까지 하게 해준다라는 혜택을 줍니다.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주거정책 심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도시 형태 생활주택을 지으면 기타 일반 주택과 한 건물에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원칙은요, 도시 형태 안에서도 원룸과 단지 형태 한 건물에 복합으로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나옵니다. 원룸 형태일 때만 예외를 준다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해당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건물 많은 상업지역이나 또 준주거지역이란 요 장소 안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딱 지을 때 보시면 딱 지을 때 뭐 상가 등을 집어넣어서 어떤 주상 복합으로 딱 했습니다. 지을 때 상가 있다. 또 밑에 가니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처리를 막 합니다. 하면서 요 건물 속에 위치는 참 좋기 때문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투룸도 있습니다. 투룸도 있다. 이렇게 해준다. 원룸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맞습니다. 이 투룸은 또 무엇이냐? 투룸은요, 도시형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상업지역과 준주거안에서 원투룸을 함께 짓는 식의 복합 건축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 거대한 땅이 아니고 규모가 좀 작은 필지에서 땅 주인이 단독택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살 집을 큰 거 하나 딱 짓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요, 임대나 기타 분양을 위해서 원룸을 딱 지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기타 주택 한 개 세대. 근데 85 초과한 큰 평수가 나와야 된다. 밑에는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복합으로 짓게 해준다라는 여유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기타 용어 정의 한 장을 더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기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딱 나면요, 이것이 이 건강 친화형도 밑에 있죠. 건강 친환경 없습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딱 나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이렇게 하십시오. 건강 친화형 하면요,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하는 형태의 주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친화형은 500세대 이상 주택되는 단지일 때 그렇고, 에너지 전략형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규모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한 장을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주택법은요, 면적 나올 때 전부 다 주거 전용 면적 이것만 얘기합니다. 공용 면적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내 집만 쓰는 부분만 얘기합니다. 이것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독주택이 나올 때는요, 개별 필지 이 안에 보시면 단독이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단독에 보시면 지하실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실입니다. 또 뭐 창고 등에 분리되어진 부속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독 중에서 이 단독 대지 안의 모든 바닥 면적에서 무엇을 뺀다랍니다. 뭘 빼느냐? 지하실을 빼고요. 또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진 창고 등의 부속 건물을 또 제외한다. 그러면 다 빼고 봅니다. 근데 지하실이 또 거실로 쓰면 면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공동택은 다 아십니다. 일단 공용 면적 다 빠집니다. 순수하게 자기 집 세대 안에 딱 서는 공간 면적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딱 열면 있겠죠. 보면 벽이 또 많아요. 큰 방, 작은 방 벽이 많습니다. 이런 벽 다 없다라 봅니다. 이 세대 가장 바깥 쪽의 벽입니다. 외벽. 이 외벽의 안에 보이는 부분만 해서 외벽의 내부선 가지고 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진 부분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코니 부분요, 1.5까지는 공지해 줍니다. 넘을 때 포함된다. 이건 우리가 이미 건축에서 똑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편에서 또 관로 3번, 양관로 3번 보시면요. 주택들은요, 세대별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지만 요 규모를 또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요 필요할 때 요 규모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때는 모든 주택 단지 주택 건설되는 곳에 75%, 4분의 3까지 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요 사업장 중에서도 주택 조합이 짓는 아파트하고 요 고용자 회사 아파트입니다. 요건요 100% 다 이렇게 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관로 4번 나왔네요. 준주택 중요하죠.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쓸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건물을 말합니다. 준주택에 보시면 4가지가 나옵니다. 다 외워두세요. 일단 오피스텔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고시원이라 부르던 다중생활시설 여기에 다 포함이 또 된다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저 기숙사도 이 부분 여기에 포함을 딱 시킵니다. 자, 또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에서 노인복지주택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또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중에서 학생복지주택이라는 것도 여기에 근래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숙사에 포함된다 해서 준주택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기숙사 옆에 학생복지주택 이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같이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대시설과 봉의시설 구분하라.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건요, 외우기 힘듭니다. 힘들고요. 딱 느낌만 가지세요. 부대시설 하면 단지에 꼭 필요하다. 또 단지에만 있다. 단지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단지 밖에는 잘 없어요. 봉리는 단지 밖에도 참 많이 있다. 슈퍼마켓, 이마트, 또 유치원 참 많습니다. 근데 단지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 봉입니다. 상가 등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단지에만 있다. 단지가 꼭 필요하다. 단지 밖에도 많지만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 봉리.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간선시설입니다. 단지 주택을 딱 지으면 당연히 단지 안에도 도로망이 있어야 되고요. 단지 안에도 수도망이 있습니다. 또 단지 안에 보시면 각종 어떤 전기시설망, 가스시설망, 통신시설망, 지역난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동종 어떤 시설과 중간에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연결되는 부분에서 여기 바로 간선이다. 단지 밖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에 해당된다는 또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공공택지란 말 보입니다. 이 말도 자주 나오죠. 이 법은요. 자, 공공사업. 공공택지라는 것은요, 어떠한 공공사업으로 조성을 한 택지인데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합니다. 참 많은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을 또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요, 이 땅을 바꾼다, 환지죠. 환지 방식으로 하는 도시 개발 사업과 환지 방식의 청도, 송도, 청가 등의 경제 자유개발 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땅 바꾼다가 환지입니다. 그런데 건물 바꾸는 사업,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업들, 환지 땅 바꾼다, 건물 정비한다, 정비 사업한다. 이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요, 그냥 된다 보면 돼요. 자, 또 9번입니다. 근래에 가장 잘 나오는 사항이죠. 주택단지. 주택단지에 보시면요, 안에 주택 건물뿐 아니고 각종 어떤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막 설치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딱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안에 관통하는 어떤 시설 때문에 한 개 사업이었는데 1단지, 2단지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랍니다. 고속도로, 철도 등이 쫙 나오죠.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일반 도로가 시험에 벌써 2번 나왔습니다. 일반 도로, 일대 단지 구분 시설은요, 폭이 20m 이상이 된다. 폭이 20m 안 된다 하면 한 개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20m 이상일 때 단지가 구분된다. 보시고요. 도시 계획도로, 이것은 폭이 8m 이상일 때 구분된다. 해서 일반 도로 20m, 계획도로 8m 꼭 보실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오른편에 혹시 11번 보세요. 공구 보이죠? 이건 또 뭐냐? 단지 구분이 아닙니다. 공구라는 것은요, 나중에 전체가 다 한 개 단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 개 단지로. 다 한 개 단지입니다.
한 개의 단지 계획을 세워서 또 사업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단지로 인정됩니다. 근데 요쪽을 먼저 공사하고 분양하고 입주해보자. 또 잘 되면 뒤에도 해보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109, 209, 309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착공 신고한다.랍니다. 이 말은 이 속에 분양한다. 분양 먼저 해본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또 공급에 구분해보자. 사용검사. 이 사용검사란 말은요, 입주입니다. 입주를 순차적으로 일정 먼저 분양해보고 잘 되면 뒤에 해본다. 뒤에 들어가도 한 단지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구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공구가 나올 때 최소한 300세대 이상은 나올 것이며 공구 사이의 경계선 이것이 6m 폭 이상의 단지 내 화단 등으로 구분해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개가 나오려면 300에서 이 단지가 600세대 이상 되는 규모일 때 단지 공구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1번입니다.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리모델링만 아시면 이제 총칙은 끝이 납니다. 총칙에 리모델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합니다. 자, 리모델링 하면요, 주택 단지 건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입니다. 근데 자산 가치의 정시, 실제 몫이지만 그 말 나와서 안 됩니다.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일부 대수선을 할 수도 있고 또 면적 일부를 정축도 할 수 있다가 이게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정축할 때는요, 무한정 정축이 안 돼요. 종전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30%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또 규모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요 종전 주거 전용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규모이면 40%까지 정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더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근데 실제 정축해본들 평수 크다. 별로 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사실 하지 않고 요 규모 범위 안에서 기존 주택 단지의 세대수 요것을 늘린다. 증가시킨 요 집들을 외부의 일반 분양에서 그 분양된 가지고 자기 집 공사 비용에 투입하면 돈 안 들이고 집을 고친다. 그럼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의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할 때도요, 무한정 증가 안 됩니다. 기존 단지 세대 수에서 최대 100분의 15%까지만 증축이 증가 가능하다. 합니다. 또 증가할 때 보시면요, 이 단지 안에서 기존 건물이 있으면 보기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필로티를 딱 만들고 한 개 층을 딱 올리고 또 일반 분양을 해서 2개 층을 더 올려서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건물이 15층 이상 일단 3개 층입니다. 근데 기존 건물이 14층짜리 이하인 건물은요, 하중 때문에 2개 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말 뒤에 또 나오는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론 구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바로 리모델링 할 때 그 지역의 과밀화 우려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하죠. 그죠? 세대수 증가행이지 무슨 기타 각종 어떤 대수나 정축행이 아니고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만 거기에 대비해서 도시 과밀화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증가형입니다. 정축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주택 건설 절차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건설 마음대로 못하죠. 이제 건설편 나옵니다. 건설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의 용어를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건설 절차와 건설하는 그 과정들을 배우십니다. 자, 주택 단지는 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는 아주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자들, 주택 건설할 수 있는 사업 주체들이 주택 건설할 수 있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사용검사라는 걸 받아가지고 해당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건설과 입주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가 누구냐랍니다. 사업주체는요, 우리 법률에서 허용이 되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요건을 안 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 첫 번째 주택건설 사업체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주체. 누구냐면 이전요, 등록이 필요가 없어. 그냥 사업할 수 있다. 누구냐?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 합니다. 인천시 등의 해당 지방자치가 또 사업을 합니다. 자, 또요, 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 지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SH 아파트 짓습니다. 할 때 그냥
업자 불려서 공사하면 된다. 그래서 국지토지하면 대표적인 공공사업자의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공익단체, 공익법인도 주택사업을 하게 해준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지토지 공익법이라면 공공사업자 표현입니다. 이들은 따로 요건을 안 갖춰도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사업자가 아닌 자들은 두 번째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등록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요 등록은요, 주택사업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다랍니다. 할 때 보시면 등록하는 기준이 있다, 대상이 있다는 대상. 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랍니다. 자, 한 번에 공사할 때 30% 이상일 때 사업으로 본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것도 물론이요, 연간 연중 20개 이상 집을 지을 사람들 다 등록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을 해도 연중 20개 이상 집이 나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대지 조성할 때는 연중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사업주택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30%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이 딱 되어지면 이때는요, 30개 이상 집을 연중 지을 때 그렇다. 이렇게 또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요건이 뭐냐 하니까 일단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자본금을 좀 확보해라. 합니다. 또 사람 인력도 채용하세요. 기술자 인력도 채용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뿐 아니고, 저기 사무실도 일부 확보해서 사업하세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본금은요, 법인 사업자 3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요, 자기들 자산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 6억 원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기술자 보시면 주택 건설한다고 할 때에는요, 건축 관련 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하다랍니다. 대지 조성 공사를 할 때는 토목 관련 기술자 1명 이상씩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자, 또 사무실은요, 22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제안하죠. 이것을 계속 사업하는 내내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사항을 또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연 단위로 보고받습니다. 월은요, 비업을 보고합니다. 비업을요. 그다음에 연은요, 이형 두 개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비업이 뭐냐? 분양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요,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적, 인력 보유 현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비업, 분양, 연 단위로 영업과 인력 현황을 신고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도 아셔야 됩니다. 주택 사업을 못해요. 누구냐 하면 애들, 미성년자 못합니다. 피성년 후기한, 피한전 후기한, 또 파산선고 복권 안 된 분들 안 된다. 미피피파 나옵니다. 또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금고 이상의 실제 형성고를 집행받고 나서 면제 추록된 지 2년이 안 되거나 또요 해당 행위 집행유예 중인 자분들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사업을 못한다 합니다. 자, 또 이건 모든 행위 아니고 이 법이라든지 부정수표 단속법 말합니다. 자, 또 어떤 사유로 말소가 되었다. 사업자 말소가 되어진 날부터 2년까지 새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자기 명의로 못합니다. 말소 사유가 참 많아요. 참 많지만 이 중에서 필수 사유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등록증을 대여해서 확인이 딱 되거나 대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기 하나 더 있습니다. 부정 등록했다. 이때 필수 말소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함께한다. 공동사업주체. 이것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주체. 해서 그 내용이 오른편에 보시면 관로 2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저기 공동사업주체 보시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 또요, 주택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자, 또 고용자, 회사에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놨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자기 땅이 많이 있어,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등록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다 혼자 하죠. 쫄딱 망합니다. 망하니까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등록되어져 있는 기성사업자와 같이 이익을 나누라 해서 공동사업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단독도 가능하지만 공동사업도 시행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공동으로 하면 따로 등록 안 해도 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조합도 단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입주하면 해산할 조합인데 한번 사업을 해서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경우도 등록되어진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고, 또요, 보시면, 또 공익성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와 지방공사도 공동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런데 고용자, 회사는요, 단독 등록을 할 수가 없고, 하려면 등록사업자를 만들든지 불러와서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또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거는 이것도 표현을 기하십시오. 자, 또 공동사업할 때는요, 요건이 좀 세게 또 강화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주체입니다. 주체. 토지 소유자 등이 대지에 대해서 100%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95%의 소유권 이렇게 완화시켜 줍니다. 그 장소도 지구 단위 계획인데 라는 말이 있는데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다음에 요 확보한 요 대지에 설정되어진 각종 어떤 저당권 등을 전부 다 말소해야 된다. 라 합니다. 하고요. 자, 또 함께하는 등록사업자 요들이 말입니다. 지방같이 이 빼놓고 등록사업자, 민간사업자들은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요건이 뭐냐? 그러니까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시공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만 된다는 거냐. 자, 또 함께하면 싸우니까 분쟁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당사자 간에 협약서가 있어야 공동사업 계획 승인을 내어주겠다. 네 가지 조건도 등장하니까 이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니까 이제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조합 나뉘어요. 해서 보니까 여기죠. 자, 조합, 여기 조합이 단독이든 공동이든 사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합은 미리 사전에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혼자 하든 같이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설립된 데서 항상 모든 조합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편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